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트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항공준사관 관련돼서 모집 요강이 지금 올라왔죠. 후반기가. 그래서 제가 한 펜을 잡고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번에 모집 예정 인원이 53명으로 늘어났어요. 36명에서 53명으로 늘어났던 거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저번 전반기 때가 모집 지금 경쟁률이 14대 1이었습니다. 36명 뽑았고요. 그러니까 거의 몇 명이 지원했냐? 500명 정도가 지원했어요. 굉장히 많이 지원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53명을 뽑기 때문에 똑같이 500명 정도 지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경쟁률이 10대 1로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번에 항공준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사실을 맞아요. 왜냐면 보시면 지금 작년 후반기 때 여러분 항공준상은 2번 뽑습니다. 1년에 전반기 후반기 2번 뽑는데 작년 후반기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전반기 한 번 더 그냥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11대 1이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있었던 시험이 14대 1이거든요. 자, 그래서 경쟁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하지만 이번에는 36명 뽑던 것을 53명이나 뽑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 뽑는 인원 자체가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제 생각에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2배수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53명을 뽑는다고 하면 106명 정도가 이제 1차 합격 커트라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번에 크게 달라진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전반기부터 달라진 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2020년 전반기부터 달라진 부분은 원래 군필자만 지원이 가능했어요. 군필자. 그러니까 남자만 지원이 가능했죠. 그런데 이게 전반기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남자가 아니라 군필자뿐만 아니라 미필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현역도 가능하고요. 그냥 다 됐습니다. 그냥 이제는 싹 다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남녀 20세부터 50세까지 만 나이에요. 만 20세. 만 20세에서 50세까지 모두 지원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반기 때 경쟁률이 갑자기 뛴 거예요. 11대 1에서 14대 1로. 자, 그래서 하지만 여기 조건이 있죠.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역, 군필자, 미필자 상관없이 모두 지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군도 지원 가능합니다. 여성분들도 같이 지원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1차 평가를 보시면 1차 평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차 평가에는 여러분이 많이 다 아실 거예요. 간부 선발 도구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20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5점짜리인 국사 점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있는데 영어가 바로 또 20점이 들어갑니다. 영어는 여러분 토익 뭐 탭스 다 되는데 토익을 가장 많이 보시고요. 토익 850점이 넘으면 20점. 네, 850점 미만에다가 755점에서 850 사이 있죠? 이 구간에는 19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0점과 5점과 20점 합쳐서 45점 만점으로 1차 평가를 선발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선, 국사, 영어 매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1차 평가 간선은 언제 시험을 보냐? 바로 이번에 7월 25일 필기평가 이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항공조사관 현강이 모두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강 수강생들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실전반이 진행하고 있는데 간부 선발도구 200제 실전 모의고사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판매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지원생들은 아래 카카오톡 아이디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 후반기부터 달라진 내용,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원래 기존의 토익 점수가 850 이상인 학생들은 20점 만점 다 주고요. 그 다음에 755점에서 850점 미만인 학생들에는 18점을 줬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올해 전반기 때는 근데 이번 후반기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18점이 아니라 19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격차가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 부분은 면접자 중에서 하도 만점자 그 20점 만점, 그러니까 850이 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영어 점수 차이를 조금 좁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그 생각은 이제 좀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회전익 항공기 조종 관련 자격증 가점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게 바로 전반기의 자격증이었어요. 기술사 기능장에 들어가는 조종사 면장이라든지 조종사 면장이 5점 만점. 그 다음에 기사가 4.8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가 4.6점이요. 기능사가 4.4점. 그래서 굉장히 효율이 기술사, 기사, 산업사가 효율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기능사
기능사만 가볍게 따도 4.4점, 무려 4.4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시는 게 항공무선통신사 많이 준비하시거든요. 요거 준비하면 4.4점은 그냥 챙기기 때문에 이 4.4점과 5점 간의 점수 차이가 얼마밖에 안 나요? 0.6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심지어 기능사랑 기사의 차이도 몇 점밖에 안 나냐면 0.4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후반기 자격증 이제 바뀐 부분이에요. 바로 면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5점 그대로 인정이 되는데 기능사가 점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5점에서 2.75점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무려 몇 점이 벌어졌냐면 이 둘 간의 사이 간격이 2.25점이나 벌어졌습니다. 자, 과거에는 0.6점이었던 점수 차이가 2.25점이 벌어진다? 거의 이거는 3배, 4배 꼴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기사 자격증 경우에는 4.25점이랑 2.75점. 자, 기사 자격증 경우에는 과거에는 4.8점에서 4.4점이었기 때문에 0.4점밖에 차이가 안 났죠. 그런데 후반기에는 4.25점과 2.75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점수 폭이 1.5점 차이가 납니다. 1.5점 차이가. 자, 과거에 0.4점이었다는 게 1.5점 됐다는 말은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죠. 산업기사 쪽 볼게요. 산업기사는 기존에 0.2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 차이 나냐면 바로 0.75점 차이 납니다. 자, 기존에 0.2점인데 0.75점이면 거의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이랑 임무 수행 관점에서 중점을 좀 두는 것 같고요. 실질적인 업무랑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지원생들을 좀 밀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네요. 자, 이로 인해서 달라진 사항으로는 정비나 그 다음에 고정익 관련 면장을 취득한 분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면장을 따도 5점, 면장이 없고 항무통만 있어도 4.4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면장의 메리트가 그렇게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면장이 있다고 해도 간선에서 점수를 충분히 따놓지 못하면 1차조차 합격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민항 관련 고정익 조종사 출신 분들도 그렇게 관심을 보이던 직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격증 개편으로 인해서 고정익 조종사 출신 분들도 다양하고 여러 이력을 갖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군 관련 또는 민간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더구나 여러분 토익을 700점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850점은 그래도 공부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토익 점수가 선뜻 내가 지금 준비한 지 좀 돼가지고 점수가 좀 안 돼. 하지만 내가 자격증만큼은 기존에 따놨던 자격증만큼은 이렇게 면장이라든지 기사나 산업기가 있어서 충분히 좀 비벼볼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왜냐면 영어 점수 차이가 원래 2점씩 차이 났는데 이제는 1점으로 좁혀지고 자격증 점수 차이 폭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자격증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에겐 더 큰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부분에서 경력자 우대 선발 전형처럼 그런 전형이 일부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또 달라진 사항이 있는데 바로 고교 출결 점수입니다. 자, 여러분 기존에 고교 출결 점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몇 점이냐면 5점인데 이때는 이건 언제 반영되느냐, 면접이 기존에는 45점이었어요. 여기에 추가로 5점이 합산돼서 50점 만점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바로 20점이 이제 여러분 체력 인증, 국민체력백 다들 아시죠? 20점이 이제 국민체력백으로 20점이 이제 커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점수가 합쳐지냐면 아까 영어 20점 있죠? 1차 평가 때 반영됐던 그 영어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국사 5점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몇 점이죠? 45점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추가로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한 자격증 5점이 합해져서 50점. 그래서 50점과 50점이 합쳐져서 100점이 되는데 이 5점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5점이 바로 면접 점수에 포함이 되면서 면접 점수가 그냥 50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교 출결 점수가 조금 아쉬운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희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면접이 더 중요해졌죠. 왜냐하면 기존에 45점이었는데 5점이 플러스 돼서 50점으로 늘어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원 동기나 태도, 인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국가관, 안보관, 리더십, 역사관 관련 부분 굉장히 점수 배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제가 면접 부분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고교 출결 점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쉬워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2일까지 결석한 친구들은 5점 만점 다 줬거든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뭐예요? 개근했다든지 정근을 했던 친구들은 만점을 다 챙겨갈 수 있었고 2 이상 결성한 친구는 이제 점수가 뚝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0.5점씩이 깎이기 때문에 4.5점, 4점, 3.5점 이런 식으로 깎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격 당락의 0.5점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은 간선에서 언어 점수가 5.7점이 돼요. 5.7점. 언어라는 과목이 다 맞아야 5.7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0.5점. 출결 점수 0.5점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내가 고교 출결 점수가 굉장히 좋았던 친구들, 이런 부분 때문에 고교 출결 점수가 만점인 친구들에게는 이번 전형이 굉장히 안 좋게 다가오는 거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사실 성실성 부분에 있어서 출결을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번 육군 부사관과 그 다음에 민간 부사관 전형에서 출결 점수가 사라지면서 그래서 모든 육군 직업군인 계열에서 출결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대기업 생산직 쪽이나 이쪽 계열에서는 출결이 성실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많이 하고 출결이 실제로 좋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군대는 의무기간도 있고 사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회사는 뭐 마음 안 들면 내가 뭐 이직도 하고 퇴사도 하고 하는데 군대는 쭉 있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출결 부분이 많이 좀 퇴색이 되고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뭐 출결이 이렇게 뭐 대수야? 뭐 이렇게 그렇게 중요해? 라는 부분에 좀 답을 내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항공중사관 이제 필기 막바지 이제 한 달하고 좀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필기 막바지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모든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카페 확인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